오늘 문재인 이재명 구속 및 주사파 척결을 위한 국민대회는 강화문과 사랑제일교회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해를 맞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던히 노력하신 분들 칭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상의 멜로디를 연주해 주시는 우리 서명 사모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바울 장로님이 이끄시는 우리 애국 방송단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하고 있는 우리 유튜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허드렛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께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의 시간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 열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우리 경기도 대표 이만나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만나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춥죠. 저도 아침에 오는데 몸이 진짜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변함없이 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김병주 의원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지난 12월 28일에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바로 사성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병주 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6일에 북한 계례군의 그 5대의 드론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일부는 북한으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인 12월 28일에 바로 이 위대하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인근을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드론이 들어와서 촬영하고 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계례군 5대의 드론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첫 보고된 것은 지난 1월 1일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1월 2일 저녁에 이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1월 3일에 합참에 보고되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1월 4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발표된 것은 바로 1월 5일입니다. 대통령실도 1월 4일에 보고받은 이 내용을 이 위대하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일주일 전인 12월 28일에 발표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28일에 발표를 하려면 적어도 그거보다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 대체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난 12월 28일에 대통령실 인근을 드론이 찍고 갔다고 발표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어떻게 군대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알아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일개 개인이 탐지 장비도 없고 레이더도 없는 일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군대보다 먼저 알아서 이 사실을 발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군대가 분석을 시작하지도 않아서 드론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그때 그 시점에 이게 북한의 계례군과 내통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 대체 어떻게 알아낸 것입니까? 이 위대하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국가 안보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심히 걱정을 하시는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텐트를 치고 죽치고 앉아서 망원경을 대고 하루 종일 북한 괴뢰군의 드론이 영공을 침범하는지 안 하는지 하루 종일 보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레이더로도 즉각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시력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드론의 궤적을 구글맵 30분 보고 알아냈다고 합니다. 구글맵만 쥐어주면 이 레이더 부대가 알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을 재편성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값비싼 레이더와 비싼 탐지 장비는 외국에 다 팔아먹고 국방부 레이더 부대를 없애야 합니다. 이 대단하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에게 구글맵 하나 쥐어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라고 맡겨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연봉을 한 50억씩 줘도 가성비가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킬 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대단하신 위대하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님께 대한민국의 영공을 맡기고 연봉을 50억씩 줘야 한다고 이연사 힘차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 곳곳에서 간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하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간첩이라고 꼭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부도 몰랐고 합참도 몰랐고 대통령도 몰랐던 이 사실을 먼저 알아낸 이 정부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주요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사람들인지 확실하게 그 사상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간첩놈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제멋대로 흔들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감시하고 그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똑소리 나죠? 제가 보기에는 그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인데 그 별을 떼다가 우리 이만나 양 어깨에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이 됐든 뭐 개당이 됐든 뭐 잡당이 됐든 간에 명색이 군 출신이라면 북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국방부에 본인이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역이용해서 정권을 치명상을 입히는 쪽으로 간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군발이라고 지랄 발광을 떨었으니 군이 개파에 다 된 거예요. 야!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아니, 20대 군에 아직 갔다 온 우리 여자 청년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방을 걱정하는데 별 4개를 달고 예편을 했다는 이놈, 욕 나오는데 진짜. 우리 만나 양이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단 말에 준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강산 군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부대표 이강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20대, 30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 저는 2019년에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청와대 텐트에서 시국을 선언하셨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3명이 함께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네들은 이 운동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비록 지금 99%의 국민들이 목사님께 돌을 던지고 있지만은 지금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들으신 그 자유의 횃불이 한 사람은 깨우고 있고, 그리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좌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겨레 신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맨 뒤에 논설을 보니까 조국이 나오더라고요. 그 조국 장관이 항상 논설을 싣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칼럼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놈이 나쁜 놈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설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20대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 시민단체 활동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따라서 어디를 갔느냐, 추천해 주신 대로 참여연대를 갔습니다. 그 참여연대에서 지금 여기 우이동이었나요? 4.19 혁명 기념탑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보수 정권을 규탄하는 그 성명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따라서 좌파들의 그 사기꾼 속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좌파들과 정교조와 이 사기꾼 노릇에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안 돼! 절대로 그냥 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청년들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돌아왔지만은 제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1000만 서명 운동 좀 해줘라.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만 서명 운동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네가 다니는 대기업 직장에서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임마. 근데 얘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뭐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공산주의 잘 몰라. 만약 공산주의, 너 그러면은 공산주의 김정은 정권 치하에 들어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 친구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안장 차고 다니면 되지. 여러분, 청년들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정강훈 목사님께서 횃불을 드신 것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정강훈 목사님께서 자유의 횃불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유의 횃불이 마침내 대한민국 깨우고 광화문으로 온 다음에 지금 이틀 뒤면은 반드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영계의 핵폭탄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강훈 목사님과 이 80인의 사절단들이 갔을 때 미국은 반드시 불바다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광화문이 살면 전 세계가 산다. 광화문이 살면 전 세계가 산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강산 청년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산 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주사파에 속거나 좌파에 속아서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들을 전부 자유민주주의로 돌려 세워야 됩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다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청년이여 돌아서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정신 차려라. 자, 이제 공연 하나 보겠습니다.